반갑습니다. 정쌤입니다. 오늘은 2차 함수 세 번째 시간입니다. 2차 함수의 일반형이라는 걸 할 건데요. 일반형. 이 항상 날이 갈수록 이렇게 글씨가 더 엉망이 되네요. 죄송합니다. 네. 어, 일반형이라 하면은요, 우리가 표준형을 봤을 때 y는 a에 x-p, x축으로 p만큼 움직이고 y축으로 q만큼 움직인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갖다가 전개하면 돼요. 전개, 즉 풀어 헤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완전 제곱식 이제 곱셈 공식으로 풀어 주시고 이제 a 전개하시고 그다음에 이 q를 더하셔서 풀게 되면은 모양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서 이렇게 자 풀려 있는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이 풀려 있는 모습을 바로 일반형이라고 이제 그 형태를 이름을 좀 붙여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일반형에서 우리가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표준형 같은 경우는 꼭지점을 찾을 수 있고요. 꼭지점. 그리고 뭐 축도 찾을 수 있고요. 그죠? 뭐 A가 양수냐 암수냐에 따라서 위로 볼록인지 뭐 아래로 볼록인지 이런 걸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비교적 정확한 그래프를 그릴 때 네, 그래프를 그릴 때 표준형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반형은요, 그냥 빠르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냥 대략적인 모양,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할 때는 일반형이 조금 더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일반형에 대해서 조금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반형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올 텐데 이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이 a는요 항상 똑같아요. x 제곱 앞에 있는 개수잖아.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 폭과 그리고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를 결정해 주는 녀석이에요. 그리고 C부터 할게요. C는요, 우리가 뭘 의미하느냐면요. 이게 바로 Y절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야? 라는 거를 바로 이 C를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B라는 녀석은, 어떻게 이제 되냐면요. 이 B라는 녀석 혼자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A랑 같이 비교를 해야 돼요. A랑 같이. 그래서 만약에 A랑 B가 부호가 같아요. 네, 부호가 같으면은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찍힙니다. 그럼 반대로 A랑 B가 부호가 반대예요. 반대면은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찍힙니다. 그래서 좀 예를 들자면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식을 두 가지를 한번 써볼게요. y는 2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는 녀석이 있다고 치고 또 하나는 y는 뭐 3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하면 조금 내가 나중에 바꾸기 좀 그럴 것 같아. 그냥 x 제곱으로 하겠습니다. x 제곱 마이너스 4x 뭐 플러스 3 이렇게 놓을게요. 자, 이 두 녀석을 갖다가 그래프를 좀 빠르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거 먼저 확인할게요. X축과 Y축을 이렇게 대충 그리신 다음에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네, 가장 먼저 하는 일은 Y절편 먼저 체크하세요. 자, Y절편이 바로 마이너스 5라고 하죠.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럼 마이너스 5, 0보다 아래 찍히고 Y축에 만나는 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일 겁니다. 이 빨간색 점을 무조건 지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볼록이야? 네, 아래로 볼록이겠죠.
그럼 아래로 볼록하는데 저 빨간색 그래프를 지나려면요.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요렇게 올라가면서 빨간색 점을 지나는 경우예요. 그죠? 네, 두 번째는 요렇게 올라가면서 친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1번 요렇게 생긴 것과 2번 요렇게 생긴 녀석으로 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이 X 앞에 X의 부호, 즉 1차의 부호에 따라서 A랑 B랑 부호가 같으면은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찍힌대요. 그죠? 그러면은 얘가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찍히면서 마이너스 5를 지나려면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있어야지만 꼭지점이 Y축보다 왼쪽에 있는 거죠. 네, 대충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정확한 그림까지는 좀 힘들어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녀석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X축 그리고 Y축 그리고 해서 좌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네. X축, Y축 이렇게 놓고 자, 뭐부터 찍었었죠? 그쵸, 요거. Y절편 먼저 찍었죠. 0보다 위에 찍히네요. 3이니까. 대충 한 3이 한 요 정도니까 요 정도에다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A가 1이니까 양수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하게 그릴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야, 이거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하게 된다면 뭐 이렇게도 지날 수 있고요. 뭐 요런 식으로도 지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야, 이 1번과 2번 내가 처음에 그린 이 1번과 2번 중에 어떻게 그려야지 맞는 건가? 라고 고민을 할 겁니다. 그러면 A랑 B, 즉 X제곱의 개수랑 X의 개수를 비교하라고 했죠. 둘이 부호가 지금 어때요? 부호가 지금 다르죠. 다르면은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찍힌다라고 해서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에 찍히려면요.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지점이 이렇게 Y축보다 오른쪽에 찍히죠. 그래서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빠르게 판단하려면은 이게 훨씬 낫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정확하게 이 3을 지나면서 그리고 꼭지점이 Y축보다 오른쪽으로 지날 수 있는 게요.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녀석도 될 수 있지만 요렇게 뭉툭하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꼭지점이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을 지나는데 빨간색 같은 경우에 지금 레이저 포인트로 한 요거 같은 경우는 1번 1사분면과 2사분면밖에 안 지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정확하게 경우가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은 정확한 그림을 위해서는 아까 어떤 형을 선택해야 되는지요? 바로 이렇게 생긴 꼭지점 그리고 축을 제대로 알 수 있는 표준형 모양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형 모양으로 바꾸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 이거 다시 돌아가. 네. 자, 바꾸는 방법 간단합니다. 요거 앞에 있는 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2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죠. 그죠? 자, y는 2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마이너스 5에 대해서 이제 표준형으로 바꿔볼게요. 자, 첫 번째 바꾸는 방법 1번. x제곱의 개수로 묶습니다. 인수분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랑 뭐랑 하냐면요. 2차랑 1차만 가지고 할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2차랑 1차라면 요 두 녀석이에요. 그죠? 이 두 녀석을 x제곱의 개수, 즉 2차 항의 개수로 인수분해한다는 거야. 2로 묶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1번을 과정을 하시면요. y는 2로 묶을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그 다음 플러스 2x입니다. 2로 다 묶었으니까. 자, 그리고 괄호를 바로 닫지 마시고 한 숫자, 부호 숫자 두 개 정도 쓸 만큼 이렇게 벌려서 띄워놓으세요. 네, 조금 더 띄워놓을게요. 한 요 정도 벌려서 띄워놓으세요. 그리고 묶지 않은 거는 그 밖에 마이너스 이렇게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요. 괄호 안이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완전 제곱식. 자, 근데 괄호 안에 보면은 얘 지금 보면 x 제곱의 개수가 1이잖아, 1. 그러면 수업 때 말씀드렸다시피
제곱의 이 2차 항의 개수가 1인 경우에는요. 이 1차 항 개수의 반, 뭐가 있어주세요. 플러스 2의 반이면은 플러스 1이죠. 이 반의 제곱이 뒤에 있어야지만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했어요. 인수분해에서 배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거를 저희 친구들한테 가르칠 때는, 유행하는 화장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플러스 1을 했다는 건 화장을 한 겁니다. 근데 요즘 여학생들 화장할 때 뭐 아이라인을 저기 관자놀이까지 이어서 그리거나 뭐 이렇게 완전히 티나게 화장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한 듯 안 한 듯한 게 유행이 된 지 꽤 됐어요. 그죠? 예, 근데 이거는 너무 티나는 거예요. 플러스 1을 화장을 한 거는 너무 티나요. 그래서 뭘 해주냐? 나 안 했어 라고 하고 마이너스 1까지 같이 해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했으면요. 하긴 한 건데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줬다 뺏는 느낌입니다. 별로 뭐 해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우리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 뒤에 플러스 1이라는 걸 요 부분까지가 바로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예요. 자, 그러면은 쌤, 저렇게까지 세 개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인다면은 이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처리해요? 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데 실제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밖으로 꺼져 할 거예요. 근데 밖으로 나갈 때 그냥은 못 나갑니다. 내보내지는 것도 서러운데 이 괄호의 앞을 지키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바로 2라는 녀석이 있죠. 그죠? 저 문지기를 갖다가 같이 곱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은 나갈 때 마이너스 2로 나갈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마무리로는 완전 제곱식 제대로 쓰시고 그리고 뒤에 상수항 삐져나온 것끼리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자, y는 하고 2 그대로 있고 자, 요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는 부분 쌤이 좀 쉽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어떻게 했었냐면은 x 하나랑 이 반 했던 녀석을 써놨잖아. 이걸 그냥 써. 플러스 1을 쓰고 그냥 싸잡아서 제곱해버리세요. 이렇게. 그리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5랑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일반형이었던 게 무슨 형태로 바뀌었어요? 표준형으로 바뀌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형은 대략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건데 정확한 그림이 필요해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7이라는 거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림을 정확히 그린다면 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7이야 하고 체크를 하실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정확히 그리니까 얘는 좀 비교적 제가 그 운이 좋게 이렇게 그렸네요. 그죠? 하나만 더 해보죠. 네. 요거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었죠? 자, 그럼 이거 아까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생길 수도 있지만 뭐 요렇게도 생길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뭐가 맞는지 한번 보자고요. 정확한 그림이 필요하니까 표준형 바꾸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뭐 한다? x제곱의 개수로 묶는다. 그럼 y는 자, 어차피 1이니까 그냥 묶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그리고 숫자 2개 정도 쓸 수 있을 만큼 떨어뜨려서 쓰고 상수항 마저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 녀석 1차 항의 개수의 반의 제곱이 필요했죠. 이 녀석 반하면 마이너스 2고요. 제곱하니까 플러스 4인데 너무 티나 화장한 게 안 한 것처럼 해야지. 해서 한 듯 안 한 듯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이렇게 세 개는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고 얘는 안 필요해 밖으로 꺼져 하는데 앞에 1이랑 곱해지니까 그냥 마이너스 4로 나갈 거예요. 자, 그럼 y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묶이고 뒤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꼭지점을 확인해 보니까 2,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2, 뭐 비교적 정확하게 그렸네요. 2, 네,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것만으로도요. 제가 이 A랑 B의 관계가 있어서
축보다 왼쪽에 찍히냐, 오른쪽에 찍히냐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얘 같은 경우는 A가 2고 B가 4예요. 그럼 부호가 같죠? 부호가 같으면은 완전 제곱식이 플러스로 묶여요. 플러스. 요렇게. 이렇게 플러스로 묶이잖아. 그죠? 그럼 이 녀석은 X 옆에 붙어 있는 녀석은 우리 표준형에서 배웠지만 부호가 반대로 가서 간단 말이죠. 그래서 플러스라고 나온다면은 오히려 X 좌표는 마이너스에 찍혀요. 그래서 0보다 왼쪽에 있는 겁니다. 그와 똑같은 이제 방법으로 부호가 다르다면 마이너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X의 부호가 반대로 가서 가니까 요것처럼 Y축보다 오른쪽에 가서 그려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반형에서는 요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 핵심은 뭐야? 일반형을 하는 이유는 이게 더 이쁘니까 라기보다는요, 그냥 대략적인 그래프가 좀 어떻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빠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